혹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인생을 건 적 있으세요? 그리고 그 인생이 배신으로 얼룩진 적. 저는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은 일이지만 그땐 그 한마디가 제 세상의 전부였거든요. 공장 줄게. 이거 다 내 거야. 그 말, 23, 갓 결혼한 저에게 시어머니가 해주신 말이었어요. 1년 뒤 다시금 저에게 말하셨죠. 얘야, 내가 시집 온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네. 참 착하고 성실해서 내가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단다. 그날 김치 공장 한편에서 배추를 절이던 제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눈빛은 따뜻했고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부드러웠습니다. 이 공장 말이다. 나는 너한테 물려줄 생각이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거든. 손도 야무지고 내가 맡으면 공장이 더 잘 될 것 같아. 23, 아직 세상 물정을 다 알지 못하는 나이에 그 말은 제 가슴속 깊이 따뜻하게 파고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정이 가득한 듯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덧붙이셨습니다. 사실 너처럼 성실하고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아이 갖기 전까진 너 스스로가 이 공장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여봐라. 거래처며 장부며 하나하나 다 내가 맡아서 해보는 거야. 내가 다 믿고 맡길 테니.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면 그 말들 뒤에는 따뜻함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 한켠엔 분명히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공장을 진심으로 넘기려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당분간 일할 사람을 확보하려는 셈이었죠. 시어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애 갖기 전까지만 굴러가게 해놓으면 그 다음엔 아들한테 넘기면 되겠지. 젊은 며느리가 앞에 나서 일하면 공장도 활기를 되찾을 테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더 다정한 말로 저를 감싸주셨습니다. 내가 이 공장을 잘 이끌어가면 말이다. 나중에는 진짜 내 이름으로 넘겨줄게.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댁이 저를 진심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따뜻한 말들 속에 얼마나 냉정한 속셈이 숨어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얼마나 잔인한 배신으로 돌아올지를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전 그 말 하나만 믿고 30년을 버텼어요. 며느리 손이 야무지다. 역시 내가 보는 눈이 있어.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처음엔 그냥 그게 고마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더라고요. 처음엔 포장만 하던 사람이 장부를 보게 됐고 주문 수량도 관리하고 물류 스케줄까지 챙기고 있었어요. 누구도 시킨 적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일이 늘어났고 저는 그걸 당연히 여겼어요. 왜냐면 이 공장은 내 거니까. 첫째를 가졌을 때요. 입덧 때문에 하루 종일 메스껍고 어지러웠는데 김장철이라 쉴 수가 없었어요. 김치통이 쌓인 작업장 안에서 눈물 났던 기억 아직도 선명해요. 손이 불어 터지고 속은 울렁거리고 배는 불러오는데 시어머니는 딱 한마디 하셨어요. 이 시기 놓치면 안 되는 거. 너도 알잖아. 맞아요. 알았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그래도 나중엔 다 내 거라니까 그 말만 믿고요. 아이 낳고 나서도 출산휴가 같은 건 없었어요. 친정 엄마가 아기 봐주고 저는 다시 공장에 나갔죠. 아기 얼굴 보면서 일하고 싶었는데 김치 냄새 밴 작업복이 아이한테 묻을까봐 퇴근하고 바로 씻고 나서야 안아볼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고 공장은 점점 커졌어요. 마트 납품 시작하고 온라인 주문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상했어요. 공장이 커질수록 제 자리는 더 작아졌어요. 직원들 눈엔 저는 사장이었지만 명함 한 장, 명예 하나, 어느 것도 제게 없었어요. 20회쯤 지나고 나니 손님들은 저를 대표님이라 불렀지만 정작 계약서엔 제가 없었죠. 한 번은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제 명예 바꿀 때도 되지 않았을까? 이름이라도 좀 올려놓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결국 시어머니 눈치를 보더라고요. 엄마는 아직 그럴 마음 없나 봐. 조금만 더 기다려봐. 그래서 또 참았죠. 그 말을, 그 눈빛을 믿고요. 그러다 30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 끝나고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고생 많았다, 너. 진짜 내가 너 아니었으면 이 공장 진작 문 닫았지. 그동안 얼마나 애썼니? 아니에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죠. 아니다. 이건 다 내 덕이야. 이 공장 말인데 이제 너한테 좀 맡겨야 하지 않겠니? 저한테요. 진짜요? 그래. 이제 내 나이도 있고 너도 30년 가까이 일했으니까 이제 내 손에서 이끌어 가야지, 안 그러겠니? 저 사실 믿기지가 않아요. 이 공장이 저한테 온다고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늘 그저 며느리로 일한 느낌이었는데. 그럴 리가 있니? 넌 우리 가족이야. 자식보다 더 믿었지. 내가 맡으면 이 공장 더 잘 될 거야. 그 말에 울컥했어요. 드디어구나. 이제는 진짜구나 싶었죠. 법무사 사무실도 다녀오고 서류도 준비했어요. 신분증도 복사해서 드렸고요. 그리고 그날 서류 봉투를 열었는데 받는 사람 이름이 제 이름이 아니었어요. 시동생 이름, 그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 서류가 뭐예요? 이름이 왜 시동생 이름이에요? 조용히 좀 해. 지금 직원들 다 있어. 그 사람이 공장에 발 하나라도 담근 적 있어요? 김치 담그는 법은 알기나 해요? 여기 30년 일한 사람 앞에 두고 이걸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내밀 수 있어요? 그게 그 애가 지금 일이 없잖니. 형으로서 도와줘야지. 도와주는 거요? 그럼 나한테 뭐 하신 거예요? 명절도 없이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공장 지킨 사람한텐 왜 이래요? 허리 다 나가고 손목인데 끊어졌을 때도 말 한마디 위로 없었잖아요.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이건 우리 집안 문제야. 저한테 그 말 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김치 레시피도 내가 만든 거고 맡은 아픔도 내가 땄어요. 손님한텐 우리 며느리가 기가 막히다고 자랑하더니 뒤로는 이딴 식이에요? 그만해. 정리 끝났어. 이제 물러나 줘. 와 진짜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돈 안 들여서 사람 쓰고 이용할 만큼 했으니 이젠 폐기야? 사람을 쓰레기처럼 버리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애도 내 자식이야. 너 하나만 보고 우리 집 굴러가는 줄 알아? 웃기지 마세요. 30년 동안 당신네 집 지탱한 건 저예요. 가족도 아닌데 가족처럼 속이고 결국은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등 돌리시네. 말 너무 심하다. 아직 안 심했어요. 당신들 지금 내 인생 통째로 뺏은 거예요. 이 공장은 내 청춘이에요. 내 시간, 내 몸, 내 자존심 다 쏟아부은 내 삶이에요. 그런데 그걸 남자라서, 동생이라서 가져간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만하자. 듣기 싫다. 당신들 귀엔 듣기 싫겠죠? 하지만 난 앞으로 이 얘기 입에서 피가 나도록 말할 거예요. 당신들 같은 사람 세상에 다 알려줄 겁니다.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난 뭐였지? 그날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울 앞에 앉아 제 얼굴을 한참 봤는데요. 거기엔 30해 동안 쌓인 주름하고 손등에 굳은 살 말고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제 이대로 끝낼 거야? 그 말, 그게 제 안에서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제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누우면 온몸은 천근만근인데 눈은 말똥말똥해지고 가슴만 쿵쿵거렸죠. 머릿속에서 계속 도는 말이 있었어요. 넌 우리 집 사람이 아니잖니. 그 말 한 줄이 그렇게도 아프더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30년을 헛살았나? 나만 바보처럼 믿고 있었던 걸까? 그 질문이 스스로를 찌르듯 올라왔어요. 주방 앞에 서면 김치통이 떠올랐고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하던 이건 우리 며느리 손맛이에요. 그 말이 자꾸 귓가를 맴돌았어요. 그땐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손님들 앞에서 하던 상투적인 말이었을까요? 그조차 이제는 헷갈렸어요. 하루는 마트에서 김치를 고르다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서 있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하나 포장을 살피다가 갑자기 울컥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가 저거 다 만들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 포장 하나 살 때도 내 이름은 없다는 사실이 너무 속상해서 그날은 그냥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대로 멈춰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던 어느 날, 예전에 써놓은 노트를 발견했어요. 그 노트에는 날짜별 주물량, 김장철 시즌 분석, 고객 불만 정리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걸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이 공장을 지키기 위해 써온 기록들이라는 걸요. 그 순간 처음으로 제 마음 한켠에 이건 내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날 밤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어요. 무 하나, 배추 2포기. 손이 기억하더라고요. 조금에 절이고 양념을 다지고 젓갈을 버무리고 그 모든 과정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달랐어요. 이번엔 시어머니가 시킨 것도 나쁜 기한이 있어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손으로 담은 거였어요. 그 첫 김치가 유독 달고 고소했던 이유는 아마 그날 처음으로 내 삶을 담았기 때문일 거예요. 며칠 뒤 그 김치를 몇 통 담아서 지인들에게 나눠드렸어요.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생각도 못했죠. 그게 무슨 시작이 될 줄은. 그 중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김치 진짜 맛있어요. 요즘 이런 김치 찾기 힘들어요. 혹시 더 주문해도 돼요? 친정엄마 드리고 싶어서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콱 막히는 듯 했어요. 누군가가 내 손으로 만든 걸 돈 주고 사고 싶다고 말해주는 경험. 그건 30년 공장에서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감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이름도 얼굴도 없이 그냥 조용히 한결김치,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리고 끝내 흔들리지 않은 내 마음을 담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당신 진심이야? 공장을 나와서 새로 시작하겠다고? 그래. 이제 나도 내 이름으로 된 사업할 거야.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 발치에도 안 엎드리고. 당신 마음은 알겠어. 나도 억울하고 분해. 근데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30년간 같이 해온 정이 있잖아. 정, 지금 그 얘기를 해? 나는 당신이 이럴 줄 몰랐어. 어머니가 분명히 미안하다고 했잖아.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이 사람을 속이냐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공장에서 버텼는지 당신이 알아?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손에 소금 밴 채로 일했어. 당신 엄마 입에서 공장 물려준다는 말 듣고 그 말 하나 붙잡고 버틴 시간이 얼만데. 나도 화나지. 근데 당신이 이러면 더 복잡해져. 동생도 입장 있고 엄마도 그럴 사정이 있었겠지. 사정? 그딴 게 사정이면 나는 뭐야?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내 시간은, 내 청춘은, 내 희생은 뭐냐고. 그걸 나한테 그렇게 퍼붓지 말라고. 나도 당신 편이고 싶다고. 당신 편이면 조용히 있어. 당신은 평생 엄마 말만 들었잖아. 이번에도 결국 그쪽 손 들어줄 거면서 무슨 내 편이야? 아니야. 나 지금 당신 옆에 있잖아. 당신도 똑같아. 결국 그래도 가족이니까란 말로 날 눌러. 그건 의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야. 그건 인간에 대한 배신이야. 난 더는 못 참아. 이젠 내 길 갈 거야. 누가 뭐라 해도. 이젠 나한테 남은 이름, 사람답게 산다는 그거 하나 지키고 살 거야. 전 남편에게 쏟아내고 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하나씩 사진을 올리고 김치에 담긴 이야기들도 적기 시작했어요. 이 무김치에는 30해를 살아낸 여자의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갓 김치의 새큼함은 상처받은 뒤에도 다시 숨쉬기 시작한 심장의 맛이에요. 그런 글들을 적으며 조금씩 제 안에 무너진 조각들이 모이고 있었어요. 얼마 후 정말 첫 주문이 들어왔어요. 30포기 부탁드려요. 부모님 생신에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날은 택배 박스를 붙이는 손이 덜덜 떨릴 정도였어요. 포장 끝에 손글씨로 쪽지를 넣었어요. 작은 손맛이 어떤 식탁의 따뜻함이 되기를. 그 메모를 붙이고 나서 아무도 없는 부엌 바닥에 앉아 정말 오래 울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한결김치는 조용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블로그 댓글이 달리고 소개받고 왔어요. 라는 주문이 이어지고 작은 창고를 개조해서
직접 김치 냉장고를 들이고 택배를 붙일 공간도 마련했어요. 무리하지 않고 하루 쉼 포기. 그게 제 한계였지만 정말 진심으로 담았어요. 그러던 중 한 공장 직원에게 연락이 왔어요. 언니, 혹시 지금 사람 필요하신가요? 요즘 공장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대답을 망설이니까 그 직원이 조용히 덧붙였어요. 예전엔 언니가 다 챙겨줬잖아요. 지금은 그게 없어요. 공장 많이 휑해졌어요. 하던 거래처도 몇 군데 끊기고 예전 같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사장님 빠진 이후로 일손도 엉키고 젊은 주방장님이 일은 잘하는데 김치 맛이 달라졌다는 소리 자꾸 들어요. 제일 속상한 건요. 우리가 만든 김치라는 자부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사라졌어요. 그냥 빨리 만들어서 보내는 느낌이에요. 조금씩 내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이들, 예전 거래처 사장님, 김치 레시피를 물어보는 후배들까지. 그리고 시어머니도요. 김치 한 통을 사시러 직접 오셨더라고요. 이거 맛있더라. 그 말만 남기고 조용히 나가셨는데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그 어떤 욕보다 더 복잡한 감정을 남기더라고요. 그게 미안함이었을까요? 질투였을까요? 저는 그걸 더 이상 따지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은요, 한참 후에야 말하더라고요. 나도 너한테 미안해. 그 말 한마디에 30년이 다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어느 날 시동생이 찾아왔어요. 만나는 게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야기는 들어보자 싶어서 나갔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형수님 공장 상황이 요즘 정말 좋지 않습니다. 형수님이 도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차분하게 유지한 채 물었습니다. 지금 와서요? 그동안은 제가 없는 줄 아셨던 분들이 왜 이제서야 저를 찾으시죠? 그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직원들도 형수님 돌아오시기만 기다리고 있고요. 예전처럼 다시 같이 힘을 모아서.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그 공장에서 몇 년을 일했는지 아세요? 30해예요. 30해를 새벽마다 일어나 김치를 절이고 양념하고 트럭 타고 나르고 그 손으로 다시 집안일하고 아이 키우고 어머니 눈치 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엔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김치 공장 저한테 물려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믿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조용히 서류 돌려서 당신 이름으로 넘기셨잖아요. 그건 어머니 뜻이 그랬고 형수님은 늘 가족처럼. 저는 그 말에 비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가족이요? 가족이면 그렇게 뒤통수를 치시나요? 30년의 세월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저를 사람이 아닌 일꾼으로 보셨잖아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제는 제 김치는 제 이름으로 나갑니다. 제 손으로 담고, 제 손으로 팔고, 제 이름으로 책임질 겁니다. 다시는 당신들 이름 섞이지 않게 할 겁니다. 그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도 공장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아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제가 버텼을 때는 몰랐잖아요. 그 공장이 제 손을 떠난 날, 제 마음도 떠났습니다. 저는 이제 저만의 길을 가겠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저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 배추 상태를 확인합니다. 햇배추의 단맛이 도는지, 염도는 정확한지, 양념은 밤새 잘 숙성됐는지 그 작은 것 하나하나에 마음을 쏟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배추를 버무리며 웃습니다. 예전처럼 눈치를 보거나 기를 죽일 필요도 없습니다. 여긴 우리의 공간이니까요. 저는 그들에게 고함을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커피를 타며 묻습니다. 어제 김치 맛은 어땠어요? 그 마음이 닿은 걸까요? 고객의 후기가 늘고 입소문이 퍼지며 주물량이 2배, 3배로 늘었습니다. 식당, 급식소, 온라인 쇼핑몰까지 우리 김치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어느 날은 거래처 사장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김치는 다릅니다. 이 맛은요, 오래 갑니다. 그 말을 듣는데 그간의 서름이 한순간에 다 씻겨 내려가더군요. 공장 바닥에 엎드려 묵은지를 뒤집고 언 손으로 마늘을 까던 그 시간들이 이 한마디의 의미를 되찾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벅찼던 순간, 우리 김치가 지역 방송에 소개되고 주부들이 뽑은 믿고 먹는 김치 1위로 선정되었을 때 전 직원이 함께 사진을 찍으며 울었습니다. 얼마 전 시어머니의 김치 공장을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공장 앞마당엔 낡은 스티로폼 박스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출고용 트럭은 먼지만 잔뜩 뒤집어 쓴 채 멈춰 서 있더군요. 예전 같으면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을 공간인데 그날은 한 명의 직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익숙했던 그 김치 저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고 고무장갑과 앞치마는 한쪽 구석에 먼지에 쌓인 채 말라 있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HACCP 인증서도 색이 바래 언제 떨어져 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힘없이 매달려 있었죠. 무엇보다 마음 아팠던 건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소리 지르며 공장을 휘어잡던 그 여자가 그날은 낡은 사무실 안에서 조용히 혼자 서류를 들춰보고 있었어요. 머리는 부스스했고 손에는 잔뜩 낡은 공장 장부가 들려 있었죠. 숫자를 보며 중얼거리던 그 입술은 바짝 타 있었고 눈빛엔 기운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를 보면 매섭게 한마디 던졌겠죠. 공장 돌아가는 일에 내가 뭐 알아라고. 하지만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을 피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마 알았을 거예요. 이제 그 공장은 끝났다는 걸. 그리고 제가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걸. 직원들도 하나둘 제 쪽으로 왔다더군요. 납품처에서는 이미 계약을 끊었고 인터넷 평점도 엉망이래요. 김치 맛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끝내 재료 탓만 했다더군요. 하지만 그건 재료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어요. 진심 없이 담근 김치는 결국 그렇게 무너지는 법이거든요. 그렇게 그 공장은 저를 소모시키기만 하던 그 공간은 서서히 그리고 처참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 나갔다. 작은 목소리로 시어머니가 중얼였습니다. 오랫동안 손에 익었던 공장 기계들, 익숙한 김치 냄새, 분주했던 직원들의 목소리, 이제 그 어디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손에 작은 종이, 봉투 하나를 들고 제 작업실로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가만히 내 앞에 봉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공장 등기 권리증이다. 내가 그동안 너무 어리석었구나.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종이 봉투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쉬고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 욕심이 끝이 없더라. 내가 없고 나서야 알았다. 그 공장은 내 손으로 돌아갔던 거더라. 눈가가 붉어진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 주기엔 그 공장이 너무 많은 추억이 담겨 있더라. 그래서 내게 주고 싶다. 이젠 내가 아니라 내가 그 공장의 주인이다. 난 말없이 등기증을 받아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지만 한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말 30년 만에 처음 듣네요. 시어머니는 울컥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응어리가 한 번에 풀리지 않겠지만 저는 젊은 날의 김치 공장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싶진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치 공장은 새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은 달라졌지만 뿌리는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김치를 버무리는 손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단 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공장은 어느덧 2배로 커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공간 하나로 시작했던 제 김치 사업이 지금은 예전 시어머니 공장 건물 전체를 아우르게 되었으니까요. 그 공장은 한때 제가 눈물로 하루를 버텼던 곳이기도 했죠. 속이 타들어가도 말 한마디 못하고 버무리기만 했던 배추들. 그 기억이 뼈에 새겨져 있었기에 그곳을 다시 밟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직 가슴 속 응어리는 오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길을 제가 만들어냈고 이젠 누군가를 용서할 힘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공장을 제 브랜드로 완전히 인수하되 시어머니께는 경영고문 자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겉으로는 자리를 내어준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의이자 배려였습니다. 실홍생은 여전히 장부나 계산에는 약했지만 배송이나 관리 쪽에는 나름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류팀 쪽 실무를 맡겼습니다. 제가 직접 고용했지만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능력과 가능성을 받기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개의 공장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시너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기존 고객은 물론 반가워하는 이들도 많았고 신규 고객도 믿고 주문을 늘려주셨습니다. 매출은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지역 백화점 납품 계약도 따냈고 해외 수출 건도 본격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이제는 작은 김치 공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김치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를 시험에 들게 했던 과거의 상처와 그로 인해 배운 용서와 단단함을요. 공장에선 시어머니가 직원들에게 옛날 이야기해 주시고 쉬는 시간엔 직접 김치 담그는 노하우도 전수해 주시죠. 시홍생도 열심히 뛰며 배송차를 정비하고 스케줄을 관리합니다. 예전엔 불편했던 사이였지만 지금은 서로 눈빛만 봐도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씩 서운함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땐 왜 날 그렇게 몰아세웠는지, 왜 끝까지 믿어주지 않았는지. 하지만 이젠 알아요. 상처를 품은 사람만이 진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용서란 다른 누굴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내 삶을 가볍게 만드는 선택이라는 걸. 요즘 공장 안엔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처럼 무겁지 않고 모두가 한 팀처럼 움직입니다. 이 작은 공간 안에 과거의 상처도 현재의 노력도 미래의 희망도 함께 버무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늘도 더 좋은 김치, 더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마음이 모여 지금의 이 공장을 만들었고 앞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진심을 전하게 되겠지요. 그게 제가 만든, 그리고 결국 우리 모두가 만든 진짜 김치 공장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어딘가 무너진 자리에서 조용히 울고 계시다면 이 말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그 상처는 결국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간 자리에 당신만의 향기, 당신만의 이야기가 천천히 피어납니다. 지금은 믿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은 아무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저 당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잘하고 계신 거니까요. 이야기를 끝맺으며 제 마음을 한 줄로 남기고 싶어요. 당신은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빛 그 자체로도 충분합니다. 이 목소리가 당신의 밤을 조금 덜 외롭게 해주었기를, 당신의 아침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밝혀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